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경기하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아린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항상 쭉 이제 경기하고를 계속 가르쳤을 때 사실은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일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게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아직 첫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좀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학교에 1년 동안 포인트가 될지 조금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순서는 우선은 제가 경기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경기고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1학년 학습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저희 재원생들 이제 그 성적표인데요. 다 경기여고 학생들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희가 2022년, 23년에 이제 좀 성적이 많이 올랐던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성적표를 좀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이제 작년 성적표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등수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등수가 많이 오른 게 이제 그 전에는 연합반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 반으로 옮겨왔을 때 이제 등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용 시험 범위 자체가 다 학교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교별 반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경기여고 반을 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경기여고에 맞는 수학 공부 방법도 따로 있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나 학교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유형들이 꽤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여고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을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저희 반에서 성적이 향상된 케이스가 워낙에 좀 많은 편이었어서 이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사실은 등수가 오르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오르진 않고 일단 처음부터 사실은 좀 점수가 잘 나온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였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사실은 저희 반에 먼저 들어왔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 정도가 됐었으면 그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던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지금 올라서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기뻐하고 저도 많이 이제 행복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경기여고가 시험 나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이제 선택형과 서답형 해서 문제수와 점수 배점 동일하게 이제 출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여고가 공립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매년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1년 동안 중에서도 문제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뀐 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항수는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이제 3년 전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다르다가 2년 전부터 해서는 계속 동일하게 이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됐어서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시험 범위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경기여고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학교 프린트의 변화입니다. 이제 2022년까지는 학교 프린트가 계속 동일한 걸로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저도 어차피 너네 학교 가면은 이런 것들 프린트를 풀어 하고서 저도 미리 이제 풀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학교 프린트가 완전히 변경이 되어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그 기존에 있던 프린트랑 좀 달라져서 이제 미리 풀어볼 수는 없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바뀐 프린트도 사실상 모의고사 기출들이 이제 나온 것이라서 그게 바뀌더라도 사실상 이제 경기여고의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 주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여고 학생들의 경향이나 이제 매번 시험에 대한 경향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기여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되게 순둥순둥하고 학생들이 딱 그 여고의 느낌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좀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들을 출제하는 걸 봤을 때 쭉 이제 사실 경기여고가 이제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로 조금 소문이 나다 보니까 수학을 조금 기피하는 학생들도 경기여고에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수학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학교 시험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평균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학교 시험이 조금이라도 쉬워지면은 평균이 좀 많이 올라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
이제 3년 전에는 학교 시험이 내내 조금 비슷하게 나오다가 한 번 좀 쉬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1등급 컷이 10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만 쉬워져도 학생들이 우르르 좀 잘 보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좀 변별을 줘야 되겠다 했는데 시험이 또 한 번 쉽게 나왔어요. 한 번 쉽게 나왔더니 이제 객관식 만점이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이 1학기 때까지는 서술형을 그렇게 빡빡하게 채점을 안 하시다가 작년처럼 이제 1등급 컷이 100점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서술형을 좀 많이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1학년 때 경향이 조금 달라져서 1학기 때랑 2학기 때 채점 기준도 좀 바꾸시고 1학기 때는 이제 좀 서술형이 기본 모범 답안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틀린 얘기가 아니면 점수를 줬었는데 이제 학생들 점수를 변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모범 답안에서 틀리면 다 감점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등급 컷이 객관식 만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컷을 93점 정도로 낮췄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1년 동안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부터 47점, 그다음 44점, 그다음 52.7점,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49.8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4번으로 봤을 때 2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쉬웠죠. 그때도 객관식 만점이 꽤나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애초에 객관식 만점을 좀 많이 주는 대신에 작년에는 아예 서술형의 난이도를 조금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시험이 조금만 쉬어도 학생들이 점수대가 우르르 비슷해져 버리고 근데 또 조금만 어려워져도 학생들이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몇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몇 문제가 어려워지면 쉬운 문제에서도 실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테스트해봐도 그렇고 학교 시험이 실제로 나오는 거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오히려 쉬운 문제까지 같이 틀려버려서 평균이 좀 많이 낮아지고 학교 시험이 쉬우면은 우르르 잘 보는 그런 이제 시험 경향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매번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어느 정도 경기여고가 많이 어려운 수준까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히나 뭐 1등급 컷이 100점이었거나 아니면 뭐 서술형을 좀 빡빡하게 깎거나 그게 이제 전체 4번의 시험 중에서 항상 2학기 중간고사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올해의 기준치가 이 정도야 라고 출제를 했었으면 매년 희한하게 2학기 중간고사는 좀 많이 쉽게 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래요.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도 뭐 3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은 3등급 컷 자체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1학기 때 내가 조금 시험을 망쳤더라도 사실은 내가 이거를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있냐라고 하면 그건 2학기 중간고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학기 때부터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제일 중요는 하지만 전체 1년적인 경향으로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여고가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1학년 때는 그냥 고등 수학으로 진행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학 1, 2는 다 공통으로 진행을 하되 보통 이과 이제 쪽으로 선호하는 학생들은 기하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럼 2학년 때 과목이 2개로 늘어나니까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기하가 진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목은 이제 등급제로 나오는 거고 등수에 따라서 등급 1등급부터 9등급이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취도로 A, B, C, D, E를 주거든요. 그리고 기하를 내용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기여고는 1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시험을 기말고사에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가 양이 그렇게 애초에 많지 않고 그리고 그걸 1년 동안 배우면서 시험도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할 때는 2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이 됐을 때 기하 공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경기여고를 맡아서 학생들을 시켜봐도 학교 수업을 들으면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A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애초에 진로 과목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공부만 했으면 A를 주자라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기하 공부할 시간에 수원수투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기하는 학교 수업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매번 얘기해주고 그래도 학생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좀 걱정돼요. 근데 진짜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시험 보면은
안 해도 됐었구나. 선생님 저 A 나왔어요." 그냥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보해 준다고 해도 굳이 필요 없다고 자기 그냥 교과서 한번 보고 들어가면 된다고 할 정도로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선행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선행을 많이 하고 여러 번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중학교 단계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얼마나 완벽하게 정확하게 아는지 그리고 그게 점수로 연결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 선행을 일단은 생각해서 멈춰 놓고 이제 그 학기에 배우는 것에 가장 집중해서 사실 이제 막 3-4번씩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막 3등급도 안 나오고 막 그런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공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것도 겨울방학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2학기 내용을 미리 배워 놓자인 거 정도지 어쨌든 다음 방학 때는 항상 다음 학기 그걸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경기여고 담당을 하다가 조금 놀랬던 적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점수대가 좋은 학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1학년이라서 잘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제 2학기 거 준비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쯤이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저하고는 내신을 하면서 수학하 공부를 한 번도 안 해서 미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병행한 학생을 봤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미리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 학기에서 배우는 걸 정확히 알고 점수가 나오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행보다는 완벽한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호가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있고 학교 프린트를 항상 매년 나눠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는 학교 프린트가 변화를 했지만 그 문제들도 다 모의고사 기출들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었었고요. 그게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었냐면 일단은 경기여고 자체에서 수학 시험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완전 극악 난이도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한 상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마저도 그 문제를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풀어야지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매년 한두 문제씩은 처음 보는 유형들. 근데 처음 보는 유형이라기에는 어떤 문제집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많은 문제집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여고 문제를 저도 이제 시험 봤을 때 딱 보면은 이게 나왔네? 인 건데 그 이게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은 정말 어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많은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정말 그걸 숨어져 있는 걸 잘 내셨구나. 그런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 생소해서지 사실은 그 문제를 푸는데 막 엄청난 스킬이 필요하다든지 아이디어를 정말 번뜩이는 게 있어야지 풀 수 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두루두루 많이 풀어봤을 문제인데 자주 보지는 않았을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기출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경기여고가 이런 문제들을 좋아한다라는 경향을 알고 있으면 조금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모의고사 문항으로 이제 교재를 만들면 이거는 경교에 나올 것 같아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학교 프린트가 뒤늦게 나왔어도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수학은 사실 연합반이 그 경기여고 단독반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 어쨌든 배우는 내용은 같지만 저는 이제 연합반과 경기여고의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 어쨌든 연합반이라는 거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많이 내는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학교들에서 자주 출제하는 문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항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여고는 이 수준까지는 아니면 이 모의고사 문제는 내지 않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경기여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우직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나눠주면 이거 다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어렵고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고 사실은 이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거기서 약간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에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는데 힘을 조금 엉뚱한 데다가 쏟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 시간은 늘어났는데 내가 실제로 공부한 거는 출제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결과만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라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경기하고 단독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여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통 이제 1학년 때 성적으로 내가 이제 곧 수시나 정시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2학년 때 결정을 보통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어쨌든 어느 정도 나와야 내가 수시를 조금 더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조금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1학년 성적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보면 이건 경기여고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보통 수학 시험 끝나고 나면 시간이 부족했어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조금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도 필요한데 이게 정말 중학교 때처럼 우직하게 조금 문제를 풀고 하다 유형만 외우고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 본 문제들이 그게 어렵지 않음에도 처음 본다고 틀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문제인데도 다른 데서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오래 걸려서 문제를 푼다든지 그렇게 해버려서 좀 오래 걸려버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그런 시간 단축하는 연습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하고 실제로 나왔었던 기출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작년 마지막 시험에 서답형 마지막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이제 학교 프린트를 받아봤을 때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위에 문제가 학교 프린트 문제인데 이걸 보고서 이건 사실 이 단원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왜 여기 단원에 넣으셨지? 라고 조금 의문이 들었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52번이 실제로 그냥 문제 풀면 숫자 대입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의 다른 표현도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학교 프린트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숫자 바꾼 수준 이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역에서 어디까지 출제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고민을 해서 학생들한테 직전 대비 자료로 나누어 줬었던 문제고요. 실제로 서답형 4번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이디어가 완전히 동일해서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교 프린트가 어쨌든 학교 프린트를 풀었다 이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디까지 학교가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의 다 맞았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게 집에 가셔서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풀어봐봐 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다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뒤에 어려운 문제에 그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사실 식을 안 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짧고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그 시간을 아껴서 좀 어려운 문제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학교 워낙에 좀 유명한 문제이기도 한데 학교 프린트를 보고 이 문제까지 응용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직전 대비로 학생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줬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직전 대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질문 있으면 더 카톡으로 질문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이거 또 까먹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급하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서 풀이를 보내줬던 건데 실제로 그게 학교 시험에 거의 숫자만 바뀐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숫자가 바뀌고 어떻게 표현이 좀 달라지더라도 문제 푸는 방법 자체는 계속 동일하게 그래서 풀이가 동일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된 풀이로 공부를 해야 학생들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제가 항상 개념 노트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그 개념 노트를 이용하면은 쪼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개념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원래는 선택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인 건데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본인 시험지 사진을 항상 찍어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틀렸더라도 뭐 때문에 어떻게 틀렸는지 그걸 제가 봐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푼 시험지를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 문제를 제가 쭉 보다가 이 문제 되게 특이하게 풀었는데 해서 그 풀이를 같이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반 학생이 풀었던 풀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학교 프린트에서 전날 했었던 방법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방법으로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면 원본 문제랑 학교 프린트 문제 거의 비슷한 점이 없죠. 근데 이제 학생이 오히려 이걸 보고서 본인은 이제 학교 프린트의 내용을 떠올려서 이렇게 문제를 푼 걸 보고 그래도 이 문제를 풀 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알려줘야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당장 볼 때는 조금 본인이 그걸 잘 쓸 수 있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떠오를 수 있게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 시험이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여고 수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는 항상 개념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예 개념 노트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목 빼고는 다 손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한 60페이지, 그러니까 수사 보통 한 과목당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개념만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문제풀이에 쓰이는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놨고 그리고 예시들도 같이 넣어놔서 예시들도 완전 간단한 예시들보다는 이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스킬이 적용되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이 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로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까먹었어도 이걸 계속 다시 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알아야 될 만한 100%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그 개념과 같이 제가 리어레인지라는 교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원별로 나가는 단원별 진도로 나가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모의고사 기출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특히나 경기여고에서 자주 나올 만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단원별로 이렇게 처음에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뒤에 과정을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학교 프린트가 중간에 한번 나와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기출로 된 프린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로 된 프린트가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그거 받고 나서 선생님 저희 그때 했던 본교재에서 거의 다 문제들이 겹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경향도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사실 그때 조금 자신감을 저도 얻어서 이제 그 모의고사 기출로 단원의 필수 유형들 이런 문제들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걸 처음에 단원별로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범위를 매 수업 시간마다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한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전체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게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계속 이제 실제로 어떤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신 기출들로 제가 구성을 해놔서 시험이 어떻게 진짜로 나오고 특히나 내신 기출 같은 경우에는 함정을 많이 넣어놓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런 함정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시작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매일 50분씩 시험을 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랑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랑 긴장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되게 잘 보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저 눈이 제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막 제가 뭘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학원 테스트하고 학교 시험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까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서 그러면 학원에서 시험 볼 때 조금 더 긴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해서 나온 이제 교재인데요. 이제 미니 테스트로 계속 단원별로 짧게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근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푼 학생을 기준으로 2분만 시간을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시험을 보다가 한 명이 먼저 "저 다 풀었어요."라고 손을 들면은 "그 후에 2분 후에 채점할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누가 먼저 손을 들지,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를 푸는데 자기보다 빨리 푼 애들이 있을까 봐 막 긴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같은 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학교 학생이면은 '아 쟤는 어디 학교 애라서 원래 수학을 좀 잘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는데,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 같은 학교 학생들이 진짜 제가 빨리 풀었네. 그리고 아직 누가 손을 들진 않았지만 누가 손을 들까 봐 긴장하고 막 그런 테스트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나면은 사실 진이 빠져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험 기간 전체 중에 한 딱 2번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엄청 힘들어하지만 그다음 시험이 됐을 때는 "선생님 저거 시험 언제 봐요 저희?" 막 이렇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특히나 저희 이제 첫 시험 보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좀 미리 먼저 느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토에 진행을 하는데, 클리닉은 주말에 따로 제가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교재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개인별로 오답 노트 진행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영상도 항상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보내주면은 그거 보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수업 진행 안내 사항을 문자로 발송해 드린다고 써 놨는데, 아마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조금 프로그램을 다른 걸 써서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그리고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은 3월 6일 수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하기 전에 2월에 제가 내신 기출사반, 그래서 경기여고 기출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수업 한 2회 정도 이제 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여고 어쨌든 수학이 제일 많이 걱정이실 텐데, 조금 경향에 맞는, 특히나 경기여고 시험에 맞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1학기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